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공의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17년도 작년부터 사실은 선행학습 개념으로 디자인공의 임용고시 준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촬영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촬영에도 남아있고 우리 디자인공의 각 사이트라든가 티치스파 이쪽에서도 영상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그 영상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자, 임용고시 절대합격으로 한 2018년 강의 안내입니다. 지금 공지가 뜨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손을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불안한 상태가 사실은 우리 디자인공의 전체 수강생들의 심리 상태가 맞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디자인공의를 안 뽑았거든요. 보통 디자인공의가 이제 안 뽑으면 뭐 한 3년 혹은 5년 걸리기도 하고요. 또 뽑을 때는 연이어서 뽑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름에 추시로 뽑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마련했는데요. 디자인공예과 2018년 임용고시 대비 2018년 1월 시작의 당위성 이걸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준비한 사람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디자인공예를 2017년에 뽑지 않아서 2018년도에도 안 뽑으면 어떡하나? 자, 그런 걱정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덜컥 2018년도에 이 디자인공예를 뽑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런 공지가 나면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라고 한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1월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준비한 사람만이 유리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고요. 시험 공지가 나오게 되면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만이 이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서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임용고시 시행 일정을 우리가 간단히 좀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18학년도, 즉 이건 이제 2017년 시행을 했던 것을 참고하자면요. 시험이 25일 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원서 접수하고 또 확정 공고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보편적으로 시험을 기준으로 석 달 전에만 공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평가원이라든가 각 교육청 담당 직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시험 공지 한 달 전에 발표해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흘려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사실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11월이나 12월에 있게 된다면 보통 이제 5월 정도에 이제 공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또 뭐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새로 바뀐 정권은 비교과, 그래서 상담, 영양, 보건 이런 쪽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교과 인원을 우리 기대만큼은 배정을 좀 많이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만 유난히 공지가 좀 늦게 올라왔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2018년도 요번에는 조금 정상적인 입장에서 아마도 5월 달에 1차 공고가 있지 않을까. 예년도에 보통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0월 달에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공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게 되면 10월 달에는 10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10명에다가 알파 이 정도로 이제 보통 확정 공고나 좀 더 이렇게 인원이 증원돼서 발표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시험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18년도 고시를 우리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공지 전입니다. 그렇죠? 공지 전. 그러니까 5월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 없이 기본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디자인과 디자인 역사,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디자인 일반,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 그 다음에 공예는 5공예 전부 답니다.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기본만 하자. 공지 전이니까요. 그렇다고 안 하고 있으면, 넉넉히 있으면 나중에 공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미리미리 하자.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우월할 거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유리한 자리에 찾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공지가 나오게 되면, 시험 확정이 발표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확실하게. 그래서 다시 또 기초를 잡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임용고시, 디자인고 임용고시 시험에서 약 한 70%가 기초에서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년마다 퍼센테이지가 60%가 있고 혹은 뭐 70%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본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화 내용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데 5월 공지가 늦게 되면 이제 6월, 5월 중순 이렇게 되니까 6월 추후 공지가 났을 때 7월부터 11월 이론과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와 심화를 하자. 이런 저의 계획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우선은 공지 전에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부담 없이 출발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디자인 공예 임용고시 과목명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 교과 교육론,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이거는 아주 고정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은 2015 개정하고요. NCS 교육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역사, 디자인 일반, 디자인 제도, 그다음에 시각부터 쭉 전체가 이렇게 과목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이미 제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자격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3급 이상의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2018년도 시험을 보려면 교육대학원 4기나 5기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교육학 전공, 그 다음에 2차 교직 면접, 수업 실현, 학습 지도안인데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는 지역별로 보는 지역이 있고 안 보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좀 잊지 마시고요. 요거 화면이 이렇게 제가 좀 동기할게요. 그래서 실기는 꼭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과 충북 같은 경우는 실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은 2차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차에 집중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전공시험 문항 유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육학이 60분, 논술량 한 문항인데 요즘은 이제 한 문항 안에 소문항으로 한 3개 정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3개나 4개 정도. 특별히 2017년 시행했던 교육학은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학 점수가 예년에는 13점, 14점 합격 점수가 그렇게 됐는데 2017년 시행했을 때 교육학 점수가 17점, 18점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쉬었다 어려웠다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만 자꾸 모든 걸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려워졌을 경우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학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은 A형, B형으로 나눠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이 60에서 75% 이렇게 됩니다. 100%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교과 교육학이 약 한 4문제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교수법 하나, 평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술 뭐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입형 서술형도 점수가 5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시험 문항 유형을 보면은요, 기입형 8문항인데, 얘네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NCS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방법 평가, 기초와 심화, 그 다음에 여기서 평가, 이제 수행평가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디자인 상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작과정, 플라스틱 성형 과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디자인 운동 명칭, 예를 들어서 유선형 디자인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법, 그 다음에 전통공예에서 예를 들어 소반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알바 알토의 공목기법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가공법, 그 다음에 강론서, 여기서 말하는 강론서는 디자인 공예에 관련된 책자들을 말합니다.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시중에 문고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말합니다. 한 권씩 되어 있는 책을 말하고요. 기본서는 제가 저술한 편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각에 나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기입형 8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 13문제랑 논술형 1문제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논술형은 서술형이 한 2개나 3개 정도가 포함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논술형은 사실은 이제 서술형 스타일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015 교육과정 국가직무 표준 능력 교과 내용 체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형 혹은 뭐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내용 체계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은 2015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인데요. 2015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프린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이라든가 일반 인터넷 서점들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그 다음에 영역별 특성, 기법의 디자인 운동 형태 특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르가닉 디자인에서의 어떤 형태의 특성을 물어본다든지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법, 성형법, 그 다음에 실내 조명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이 20줄인데요. 요것이 2017년 11월 시행했던 기준으로 보자면 20줄입니다.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교육학이었다면 전공은 요 방식을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요런 표기가 없더라도 체계를 갖추어서 서술해라. 이런 단서나 조건이 달게 되죠. 그런 것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한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서술의 체계로 형식을 갖춰 서술해라 라는 단서가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서론, 본론, 결론을 여기서 취하라 라는 말이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달리거나 이렇게 매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영역별 기출 현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 교육론, 교육과정, 디자인 내용학, 역사, 일반, 이론 5가지 공예를 말하는 겁니다.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유리공예, 섬유 염직공예 5가지 공예를 보면 앞에 문항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 교육론이 5문항, 2017학년도 5문항. 그래서 디자인 교육론 교육과정은 이 정도 숫자 계속 나온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내용학이 이제 제일 많죠. 10개 문항. 그 다음에 디자인 역사, 디자인 일반 이론이 2문항 정도. 요게 이제 3문항이나 2문항 정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5공예는 무조건 한 공예가 한 문제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2018년도 1월부터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렇죠? 공부를 할 때 우선 쉬운 거 먼저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 거를 서서히 다루어서 결과적으로 쉽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좀 미리 조금씩 다루어서 나중에 고생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는 내용학 부분에서 미리 좀 다루겠다. 아니면 나는 공예과였으니까 공예를 좀 미리 그냥 다 마스터하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면 아마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1월 공부 시작의 의미는 1월부터 공지까지 일단 당위성,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담 없이 최소한 시간으로 가자. 그래서 학원 강의를 개설하더라도 작은 시간, 최소 시간으로 개설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학원 수업료도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봐서도 굉장히 이 정도면 살만하다, 부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을 그렇게 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하는데 당위성이 있지만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가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공지가 아직 안 떴는데 올해 또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일반적인 학원 수업료가 보통 이제 2달 코스로 있는데 그 정도 다 내기에는 공지가 안 떴는데 올해 또 안 뽑으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학원에 나오는 시간도 좀 최소화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최소로 줄이면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당위성에 맞춰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월 달부터 2월까지요. 1월부터 2월까지는 총 5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5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약 한 3시간 정도 정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은 개별 스터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가격도 아예 줄이게 되고, 아울러서 2017년 1월부터 출발했던 이 영상을 듣는 학생 중에서 1월부터 출발했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수업료 혜택을 좀 주는, 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좀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했다가 공지가 안 뜨고 뽑지 않아서 상심했던 여러분들은 좀 힘을 내시고 또 준비를 미리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2월 수강생 같은 경우 지금 공지가 아직 안 떴는데 그래도 난 미리 준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1월 수강생은 정식 공지가 나온 다음에는 본격적인 강의를 수강할 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혹은 수업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지가 안 떴는데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앉아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고요.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도록 여러 정책을 좀 짜고 고민하고 수업도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자세히 말씀 좀 드리면 상반기, 아직 공지가 나오기 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상반기를 계획을 해볼 때 일단 1, 2월 달은 기본 이론으로 한 5주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교과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교과서가 있죠. 디자인 일반 교과서라든가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그러죠. 그 다음에 영상 디자인이라든가 꼭 봐야 될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도 숫자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아직 주수는 미정입니다.
출발은 하겠지만 주수는 미정입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아마 요때쯤 공지가 뜨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상반기를 전개를 하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문제풀이 나가고 모의고사 나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아주 신랄 같은 기대의 희망으로 이제 추시로 뽑게 된다면 사실 이제 12월 달에 공지가 나왔어야 정상인데 추시에 대한 공지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랄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만약에 1월 달이라도 공지가 나오게 된다면 7월 달에 뽑겠다라고 한 추가 모집이면 일정을 그냥 급하게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신랄 같은 거니까 그냥 제껴두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 12월 달 시험일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게 되겠죠. 당연히 상반기 때는 이론 정리를 하고요. 하반기 때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라면 요 정도는 미리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1, 2월 달에는 5주인데 디자인 역사랑 디자인 이론을 좀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3회 정도, 여기서 한 2회 정도를 하겠죠. 2주 정도. 그 다음에 3주 정도는 공예하고 그 외에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우리가 공부의 맛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공부 전략입니다. 먼저 이론 정리랑 기본서 읽기를 좀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1월 달부터 그래도 손을 놓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1월 달 1월 20일 전후로 개강을 할 생각인데요. 그럴 때 스터디로 같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스터디는 조편성만 해주고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18년도 스터디는 제가 디자인 공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끼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인데요. 방법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개강하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첨삭과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 공부교육과 실행 점검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수업 진행 방식은요, 일단 이론 설명을 하겠습니다. 3시간 정도 할 텐데요. 짧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주제, 아무리 기초 기본이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1월 달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주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주 형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스터디 지도하고 상담 이렇게 해서 하루 일주일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아주 조금이지만 알차게 진행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수강생별 성취 수준과 목표를 제가 나름대로 정해봤는데, 초수생은 하나부터 죄송합니다. 초수생은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제가 다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임용고시 출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줄 거고요. 확실한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 이상 N수생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럼 이제 N수생일 경우 기초와 기본 이론 다시 점검을 합니다. 시험은 기본적인 것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식화, 도표로 좀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목화, 예를 들어서 레터링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시각 디자인 쪽에서 나오는 이렇게 좀 유목화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교화 시키는 거, 그다음에 문제 접근 요령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첨삭, 매주 개별 첨삭을 하겠습니다. 직관과 인강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공부 계속 점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지도를 좀 하겠고, 조금씩 부담 없이, 그러나 준비는 철저하게 해보자. 아직 공지 전이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는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부담 없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좀 모아서 진행을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한 명을 뽑아도 내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부담 없이 즐겁게 재미있게 그러면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뽑을 때 나는 반드시 된다 하는 사고로 출발하는 사람만이 아마 그 영광을 누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을 모아서 운영하는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괜찮죠? 자, 2018년 1월 출발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쵸? 준비합시다. 공지가 떴을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합시다. 공지가 뜬 다음에 우왕좌왕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공지가 떠서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또 쉬고, 안 뽑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공예는 공지가 떠서 뽑을 때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2017년과 같이 안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2018년도에 뽑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안 뽑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뽑을 경우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뽑을 기회를 움켜잡고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미리 준비합시다. 저는 소수 정예로 여러분과 함께 2018년 1월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출발합시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 준비한 여러분들 모두가 합격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저기서 철저하게 힘껏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좋아요. 함께 준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